자, 2부 순서로 지금 트럼프의 이 베네수엘라 침공에 관련한 이거는요, 자꾸 무슨 위반이, 국제법 위반이 얘기하는데, 이건 미국 내에서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요. 미국만 지네가 18세기 법률로 해갖고, 지네 적국은 미국하고 전쟁 중인 국가는 아무 때나 쳐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옛날 중세시대 때나 가능한 이따위 법으로 해갖고 언제 전쟁했어? 베네수엘라하고 그 나라를 쳐들어간 거고요. 이 짓거리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는 매우 득이양양하고 있으나 여론의 흐름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야, 미국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어. 이 베네수엘라는 시작일 뿐이고 다음은 그린란드, 콜롬비아, 쿠바 다 손볼 거야.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백악관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언론이나 주변의 반응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트럼프가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죽을 때가 됐는지 정말 막 나가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치부리고 있는데요. 자, 베네수엘라 다음 타자로 콜롬비아와 쿠바를 정조준했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마약 범죄자로 규정을 하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군사작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기자들이 물어요. 콜롬비아에도 군사작전 할 거냐? 그랬더니 maybe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권 교체 의사. 다시 말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친미 정권, 친 트럼프 정권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예,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그냥 숨기지 않습니다. 쿠바에 대해서도 얘네 이제 끝났어라고 얘기를 해요. 쿠바는 소득이 없어서 못 버텨라고까지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지원이 끊긴 상황을 언급하면서 붕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쿠바,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 일단 친 트럼프 정권이 아닌 곳에서는 다 같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미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린란드까지 지금 대놓고 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1기 때도 그린란드를 건드렸고 취임 전부터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 군함이 그린란드 돌아다니고 있잖아. 이게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져야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 특사 이미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임명을 했죠. 참 공작도 빨라. 아니 이거는 이미 지난달에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덴마크 총리라든지 그린란드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터무니없다면서 덴마크 측에서 즉각 반발하고 있으면서 북유럽 국가들이 덴마크와 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다 먹으려고 그래. 일단 미국 내에 트럼프의 최대 지지 세력인 마가에서 이거 약속 어긴 거다라고 항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마가를 할 때 트럼프의 주장은 왜 외국에 나가서 돈 쓰냐. 전부 다 미국 중심으로 해서 밖에 있는 군대도 데리고 들어오고 쓸데없는 돈 안 쓰고 그 돈으로 미국을 위대하게 할 거다라고 해놓고 왜 전쟁을 벌이냐는 거야. 그 약속 위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뭐냐면 미군을 지상작전에 투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치고 빠지기. 그러니까 딱 정권을 위협할 정도만 해가지고 이익을 챙겨오는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절대 미군을 지상전으로 내보내가지고 교전이 벌어지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겁을 먹고 아무 때나 이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네? 그러면 미국이 시킨 대로 해야지 라고 위정자들이 정치 대가리에 있는 애들이 미국에 굴복한다고 해갖고 그거를 미국의 군부나 행정 관료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는 거야. 베네수엘라에 뭐라 그랬냐? 미국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있는 당한 피해자들이 그래 내가 원래 마두로가 미웠으니까 미국이 와서 집정관을 세우든 식민지를 세우든 나는 관심 없이 그냥 이대로 살게 라고 받아들이겠냐는 거야. 지금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녹록지가 않은 게 로드리게스도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고요. 일단 지금 본인 옆에 있는 같이 내각을 꾸리고 있는 고위직들이 다 마두로 정권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마두로의 아들은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물론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오빠도 국회의장이긴 해요. 근데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은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베네수엘라 군부가 과연 어느 쪽 편을 들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군부는 마두로 쪽입니다. 당연하죠. 쪽입니다. 왜냐면 네. 군부는 원래 독재자들하고 짜웅을 맞춰서 권력을 나눠 가져왔고, 얘네들이 지금 차베스하고 마두로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27년째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어떤 정치 구조가 바뀌게 되면 자기들은 무조건 손해라는 걸 알아요. 그런 입장에서 정황 없이 무장 해제하고 미군이라든지 미국에서 뭐 파견한다는 대사의 말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따라갈 것 같습니까, 걔들이? 저는 아니, 내전이 일어난다고 봐요. 만일 그런 시도를 한다고 보면. 맞아요. 내전, 왜냐면은, 우리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알자지라 같은 아랍 매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에서 수천 명의 마두로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마두로 석방을 외치는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두로의 정치적 무능과 관계없이 이거는 100%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내정 간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직들처럼 저기 외세가 좀 개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잡아먹어요. 나 마두로 정권 꼴보기 싫었으니까 우리나라 석유 쪽쪽 뽑아가지고 니들 이익 챙겨가요라고 하는 매국노들이 있겠죠, 거기도. 근데 그게 더 소수라는 거예요. 대다수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그래 마두로가 꼴보기 싫은 건 싫은 거야. 마두로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거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한테 우리가 석유 자원을 넘겨주는 것까지는 용납을 못하지.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두로를 끌어내려도 우리가 선거로 끌어내리는 거고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해서 끌어내리는 거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마두로를 잡아가면서 납치를 해가면서 대놓고 야, 너네 석유 이제 미국 기업이 먹을 거야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걸 받아들인다? 알았어요. 우린 식민지가 될게요. 병신들 아니고서야 그런 짓을 왜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더 살기 어려워지지. 당연하죠. 석유를 넘기면 더 살기 어려워지지. 어떻게 살 수가 있나?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요.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갑자기 전면전을 펼친 게 아니라 한 달 가까이를 해역을 봉쇄하면서 계속 베네수엘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했잖아요. 일종의 시간벌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간벌이를 하는 동안 이게 말하자면 협상을 병행하면서 하려고 한 건가? 아니면 뭐 다른 꿍꿍이가 있나 했더니 이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베네수엘라가 옛날에 차베스 때, 야, 나 이거 외채 못 갚아라고 던져버린 국채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쓸어 모았대요.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장악한 거야. 이거 아르헨티나 IMF 났을 때랑 똑같은 수법이거든요. 이거 미국에 굴복하잖아요. 베네수엘라 진짜 미국에 넘어가요. 망해요. 지금 이런 100달러짜리가 1달러도 안 하는 뭐 1,500분의 1로 떨어져 버린 베네수엘라 국채를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거의 시장에서 싹쓸이해서 사들였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베네수엘라를 정상화 해놓고 베네수엘라 경제가 성장하면 이거를 원래 원가격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1,500배 이상의 금융적인 약탈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고 그때 쳐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슨 정치고 정의냐고. 이거 진짜 해놓으면은 이거 정말로 로드리게스가 미국한테 넘겨줘 버리게 되면은 베네수엘라는 진짜 망해요. 진짜 망해요. 아무리 석유를 팔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못해요, 이거는. 이건 100% 미국 헤지펀드가 옛날에 디폴트 시켰던 채권값 원상 가격대로 팔아주느라고 액면가대로 채권 액면가대로 팔아주느라고 그 돈이 다 빨려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베네수엘라는 이러면 영영 못 살아나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때 이제
국제적인 파산을 선언하고 국내 화폐가 유통이 안 될 때 비트코인을 베네수엘라가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근데 비트코인 보유를 얼마나 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600억 달러, 한 86조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비트코인을 찾아가지고 베네수엘라를 뒤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압수를 하려고 하는 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진짜로 미국에 넘어가잖아요. 영영 독립 못 합니다. 진짜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아니 언젠간 독립이 되겠죠. 석유가 다 떨어지면. 헐. 근데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 가깝잖아요. 중동까지 갈 필요 없잖아. 사우디보다 훨씬 편리하게 훨씬 많은 양을 지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있고 관세적으로 실패하고 내수가 안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 석유로 다 끌어올려가지고 미국 내 석유 가격을 파격적으로 떨어지면서 물가 안정시키고 거기서 나온 석유들을 지네가 돈 없이 원유를 빼서 다 정제해갖고 세계에다 팔아먹으면서 그걸로 해갖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한적질이지. 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의를 구현하러 왔으면 니네 뉴욕 법원에 끌고 가 마두로 부부 재판해갖고 무슨 마약 유통죄를 매기든 아니면 권력 남용죄를 매기든 부정선거죄를 매기든 미국이 베네수엘라 부정선거를 미국 법원이 유죄 선고할 조가 되나? 그럼 그건 빼고. 아무튼 마약 사범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해서 그거에 관련해갖고 사형을 시키든 종신형을 시켜. 그래서 정의 구현을 했으면 나라의 주권과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고. 마두로를 잡아왔는데 왜 베네수엘라 주권과 석유가 자동으로 미국 걸로 딸려 들어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그것 때문에 했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약탈 행위가 여기서만 멈춘다 그러면 평소에 베네수엘라 관심도 없었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욕심이 점점 더 퍼져가지고 주변에 쿠바나 콜롬비아 같은 국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유럽에 있는 그린란드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가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세임바움 대통령이 그동안 관세 협박에 조금 수그려갖고 트럼프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야. 지금 이 중남미 국가들 중에 경제력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그나마 미국에 대해서 대항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면 사실상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제가 보기에는 멕시코가 유일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끼어들기에는 너무 전선이 멀고 멕시코가 주변에 있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하고 연합해갖고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지금 미국의 위협에 대해서 이 부분을 치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원래 진보 대통령입니다. 멕시코가 89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 대통령이 오브라도르 전임 대통령이 있었고요. 6년 임기 끝나고 나서 셰인바움이라는 또다시 진보 좌파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자, 멕시코에 대해서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 너네 마약 카르텔 우리가 군대 좀 보내줘가지고 싹 쓸어줄까라고 얘기했을 때 오브라도르가 아니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 왜? 일단 외세가 개입이 되면 얘네는 지발로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세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철저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렇게 거부를 했고요. 지금 셰인바움 대통령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그랬거든요. 멕시코 마약 때문에 우리 미국이 병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우리가 직접 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명확하게 우리는 내정 간섭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마음대로 납치해서 궁금한 사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빨리 석방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법원도 지금 있는 마두로 부부에 대한 이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법리적으로. 왜냐하면 미국 안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약을 직접 움직였다든지 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이게 유죄를 때린다는 근거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억지로 유죄를 때리면 미국의 사법까지도 무너진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유럽은 사실 입장에 따라서 약간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유럽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일단 유럽에 우리가 말하는 외신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언론들은 다 미국을 비판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다 비판하면서 이건 신식민주의고 신제국주의가 부활한 거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얘기를 계속 써내고 있는 과정에서 폴란드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예요. 근데 폴란드 총리조차도 이걸 비판했어요. 유럽이 약해지게 되면은 유럽도 언제 처맞을지 모른다라는 위기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린란드, 덴마크가 어쨌든 자치를 하고 있지만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은 그린란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도 똥줄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왜 이렇게까지 하죠? 이게 무리잖아. 이게 누가 봐도 그냥 무리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죠?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앱스타인 파일이 거의 공개돼 있는, 아마 언론사쯤에는 들어가 있는 수준으로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하지 않을 마지막 수로 이걸 꺼내든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 재벌들, 그 다음에 금융 재벌들, 이런 쪽 애들을 달래면서 니네들 돈 내가 벌어줄 테니까 내 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 떡밥을 선제적으로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건 트럼프가 일기에 해왔던 정책하고도 너무 다르고요. 취임 초에 해왔던 정책하고 너무 달라요. 아니 노벨 평화상을 하겠다는 놈이 8군데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킵니까? 아무튼 트럼프의 이와 같은 짓거리들을 이 사전에 막지 못하게 되면 진짜 세계가 정세 불안, 외교 불안에 시달릴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게 내부적인 반발에 의해서 트럼프가 어떤 위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사실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전 세계가 트럼프가 없어지기를 바랄 텐데. 왜냐면 이걸 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탄핵이라든지 외교적으로 여러 나라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얘가 미치광이처럼 저렇게 날뛰면 힘이 없는 국가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냐고요. 극단적인, 지금까지 할 수 없는 비대칭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트럼프가 위험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국 내에 있는 국민들한테까지도 호응을 못 받는. 그래서 지금 영국의 입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영국 스타머 총리는 좀 신중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린란드 얘기가 나오니까 유럽의 입장이 확 나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린란드를 건드리는 건, 유럽은 봐주겠지? 우리는 같은, 그래도 서구권이니까, 이런 일말의 어떤 희망도 다 꺾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스타머 영국 총리조차도 그린란드와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가장 이제 위협감을 또 느끼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다카이치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그냥 원론적인 하나만한 얘기, 베네수엘라가 민주적으로 잘 안정이 됐으면 좋고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의 야당들이 일본 정부를 향해서 트럼프 비판해라, 마두로 불법적으로 납치하고 구금한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입장을 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트럼프가 이렇게 막보기로 간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령으로 오늘부터 일본을 미국의 영으로 정한다 라고 얘기해갖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갑자기 미국에 속국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일본의 부동산을 비롯한 투자 자산, 유효 자산들이 지금 돈으로 2천조 원 가까운 돈이 일본 돈이 미국 안에서 있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맘만 먹으면 대통령령 하나로 압수할 수 있는 돈이겠네?
왜? 어차피 전범국이고 그동안 무역 흑자 엄청나게 많이 빨아갔고 또 과거에 있었던 전쟁에 통한 뭐 피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약간 희석해갖고 역사적인 걸 좀 짬뽕해서 비비면, 야, 니네들 지금 미국에 있는 일본 자산, 이거 전부 미국인을 위해서 보상해야 되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거 압류해서 처분에 쓰겠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우리가 대만 칠 때 베네수엘라 미국이 친 것처럼 그걸 롤모델 삼아가지고 딱 그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총통 잡아다가 반역죄로 처벌하면 그럼 대만은 우리 거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빌미를 진짜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문명사에서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짓입니다. 그걸 사실 1, 2차 세계대전의 위험성 때문에 유엔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걸 대표적으로 만든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중심이 돼서 말 그대로 미국이 만든 국제 규범이에요.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라고요. 그거를 미국이 먼저 깨트린 거예요. 예전에 사담 후세인 체포하고 이라크 쳐들어간 거 있었는데 그때는 나중에 가짜로 밝혀졌지만 이미 이 테러 국가 이란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그걸 없앤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식 전쟁이었어. 이라크와 미국 간의 정식 전쟁이었던 거고, 이거는 사실상 납치 테러예요.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비용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명분이 없단 말이야, 명분이.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유일한 언론과 국가가 우리나라 국짐당하고 조중동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국힘은 베네수엘라 침공이 한국의 변호는 경고라고 뭐 이런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뭐 어쩌란 아니, 말이야. 우리도 도대체. 윤석열이 하도 개판 칠 때 내가 그 얘기는 했다. 마약 사범을 해갖고 김건희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특별하게 미국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준다는 이유로 윤석열을 이런 식으로 납치 체포해갖고 갖고 가면 나도 그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건 반대예요. 그건 안 우리가 아무리 되지. 국진당 애들이 미워도 이건 우리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의 룰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다른 나라가 군사력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야 내가 처단해줄게. 우린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평화적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린 거지만, 물론 선빵은 지가 때렸지만, 미국이 어떤 형태든 남의 나라에, 특히나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간섭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는 놈들이 여의도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이 대가리들은. 일본 야당만도 못한 새끼들입니다, 국진당 애들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봅니다. 국힘은 열심히 이렇게 하세요. 계속. 예,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선거 때까지는 최소한 계속 이렇게 해줘. 이상한 말만 해줘 제발. 정상적인 말 하지 마. 자, 그리고 미친놈들이 야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들 좋겠다. 미국이 들어와서 석유도 개발해주고 이제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무식하고 멍청한 소리를 하는 새끼들이 있는데 내가 이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사람은 배워야 된다고요. 자, 트럼프가 혹시라도 그런 상상을 하더라도 이번에 교훈으로 배웠을 겁니다. 수방사 허락을 안 받으면 외부 헬기는 서울시 상공에 못 들어옵니다. 네, 그거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방공망이 있어요. 우리 자체적인 청광으로 돼 있는 2중, 3중에 방어막을 다 갖추고 있어. 베네수엘라는 다 중국제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밤중에 재밍당해갖고 다 당한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전자전에 대해서 제대로 실습을 잘했다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전에 대비한 기술도 한국이 갖고 있는데 그건 다음번 국뽕 시간에 한번 터뜨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